네, 여러분, 커피 좀, 잠시나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네. 뭐, 오늘 아주, 반응들이, 질문도 아주 많으시고, 오늘 두 번째 세션도 아주 좋은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 좋은 지식 얻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늘 발표하실 분은 IBM의 티블리 사업부의 박형근 과장님이 나와서 기업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형근 과장님은 제 친구하고 똑같아가지고 이름이 제가 읽었는데, 자, 과장님 먼저 요새 뭐 패러다임이란 말을 워낙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네. 그보다 이제 여기 GRC, GR도 아니고 GRC, 네네. 이게 뭔가요? 네. GRC는 네. G 거버넌스, 네. R 리스크 매니지먼트, 네. C 컴플라이언스 네네. 각각의 세 개의 그 영어 약자를 따서 GRC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GRC는 IT 전략으로서 최근에 네. 해외에서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많이 소개되고 이제 있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이제 보안 쪽도 똑같이 그 GRC라는 컨셉을 도입해 와서 네. 기업 보안을 이제 네. 운영할 때 이런 네. GRC 전략에 맞춰서 하는 것이 네. 최근에 그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런 흐름 같은 네.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차세대 기업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GRC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니, 뭐,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지식방송은,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우리가 동아리처럼,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서로 같이 도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천천히 해도 되고. 근데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 네. 컴플라이언스, 네네. 이런 것들이 요새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업들이 맡고 네. 있는 상황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어떤 기업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그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네. 새로운 기업이 나왔다가 네. 또 합병도 됐다가 네. 사라졌다가 네. 이렇게 굉장히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는 네. 당연히 경영층에서의 이제 관심이라는 게 네. 어떤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외적인 요소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킬까 하는 좀 근원적인 목표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수익에 관심이 맞춰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게 어떻게 보면 경영자 관점이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기존 비즈니스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든 네. IT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국내 기업도 많이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IT 거버넌스라고 하는 네. 그런 개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되게 됐고 실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네. 이 IT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기업의 전략과 IT 네. 전략을 서로 연계시켜가지고 네. 그에 따른 그 책임과 네. 네. 그다음에 그런 그 역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세하게 해서 결국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성과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다음에 투자나 전략을 이제 결정하는 이런 흐름이 이제 거버넌스의 핵심인데요. 네. 이 거버넌스, IT 거버넌스가 도입되다 보니까는 실제 보안 쪽에서도 이러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기업층, 경영층의 관심으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보안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버넌스가 이제 위에 경영층에 보안에 관심 있는 아니면 비즈니스가 보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하면은 네. 경영층에서의 관심이 이제 거버넌스 쪽으로 어떻게 보안을 이끌어 올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그런 생각이 있겠고요. 밑에 실무자층에서는 현재 기업 내에 있는 IT 거버넌스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안에 대한 투자 아니면 기업 경영층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런 관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쪽의 그런 관심사가 모여서 이제는 기업 보안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GRC 전략을 이제 수행을 해야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맞게 돼서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 세션에 기업은행의 고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마지막에 이제 팁을 말씀하실 때 보안 관계자분들이 경영자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기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관점, 경영자의 랭귀지로 표현을 한다는 거고, 네네. 그것이 집대성된 게 결국은 이제 이 GRC고 프레임워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오늘 이 세션에서는
그럼 이런 보안 관련된 이런 프레임워크, 경영자가 알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 조직의 룰하고 일맥상통 이런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올해 어떤 이게 보안 어떤 이슈랄까요? 그런 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보안 그러니까 보안 커뮤니티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보안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보안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고민을 했다고 하면은 2008년도에는 보안 담당자들의 고민도 비즈니스 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보안 자체보다도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의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제 그러한 생각을 이제 불러일으켜 오게 되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가용성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실제 사례를 보면은 작년도에 굉장히 언론상에서도 이제 유명했던 아이팀베이 같은 그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의 대상으로 한 도스 공격이라든지 도스 공격은 서비스 거부 공격이죠.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한 이제 그런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실제 사이트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외부의 해커나 외부의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가용성을 해치는 그런 실질적인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서는 아마 보안 실무자들도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가 실질적인 고민으로서 이제 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이제 굉장히 크게 커지게 되는데요. 데이터로 하면은 종래에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기업 내 어떤 기밀,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데이터 보호하는 이슈가 된다 하면은 2008년도에는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계속 2007년도에서도 이슈가 됐지만은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위협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민은행이나 리니지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던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업 기밀 같은 경우에는 2007년 5월에 굉장히 유명했던 와이브로 기술 유출 시도 사건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이제 보안의 어떤 취약점 관점에서 이제 어떤 보안 실무자의 당면 과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아래 항목들은 실제 보안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 내에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 어떤 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고민인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경영자 관점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보안 투자가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한 비용들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고 또 규제 사항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제를 대응할 것이며 또 표준화 문제라든지 또 보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성과를 제시하고 측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실무자도 그렇고 경영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ROI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당면하는 과제로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군요.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많이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거버넌스는 정보보안 거버넌스든 IT 거버넌스든 커퍼레이션 거버넌스든 이제 목표는 같습니다. 실제 경영자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활동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 활동에 맞게,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아무래도 경영자층의 바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바람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전략을 이제 수립함에 있어서 그 전략과 똑같이 발맞춰서 정보보안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고요. 수립된 정보보안 전략에 따라서 해당 그 일을 수행할 사람들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실제 운영한 이후에 성과를 평가함을 통해서 다음 전략을 수행하거나 다음 보안 투자를 결정하는 이러한 체계를 정보보안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기업에 있는 어떤 경영 체계라든지 어떤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 거기에 이제 IT가 거기서 맞추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거고.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떤 건가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실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보안 리스크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이제 비즈니스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위협들을 어떻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게 가장 큰 포커스고요. 네. 그래서 위험 관리하는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같이 뭐 위험 평가를 하고 뭐 위험 평가에 따른 요구 사항을 결정해서 그다음에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과 위험 관리를 위한 통제를 구현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통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 다음에 실제 적용되는 거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존재하는 기업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데 네. 한 가지 문제점은 보안 실무자 레벨 그리고 그 상위 레벨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보호해야 될지 하는 그런 기준, 자기의 중요 정보 자산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리스크 대상, 옵젝트가 네네. 아직 정의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요. 컴플라이라는 게 여러분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네네. 그래도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네네. 컴플라이언스 이제 컴플라이라는 게 따르다, 준수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수하다는 거고요. 네. 지금 컴플라이언스를 지금 IT 쪽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정책을 잘 따르는 거. 네. 이걸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를 뭐 업계 표준이나 이런 좀 학술적인 용어로 이제 정의를 할 때는 네. 어떤 법적 규제, 레귤레이션에 대한 표준을 따르는 것, 이거를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서서도 나왔지만은 뭐 삭스라든지 바젤2라든지 네. 뭐 그런 규제 사항에 대해서 네. 어떤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컴플라이언스를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구현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다시 그런 것을 하나의 프로세스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아까도 제가 뭐 첫 번째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기업이 준수해야 되고 괜찮습니다. 네네. 외국이랑 뭐 한다든지 뭐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저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관계자분들이 네. 이 컴플라이언스를 잘 활용한다면 어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그 보안 관계자분들이 어떤 그 기업 내에서 네. 경영자의 어떤 서포트를 받기 네네. 쉬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특히 이제 그 보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경영층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대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떤 도표인가요? 실제 GRC 전략을 이제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GRC 전략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전사적인 레벨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 한 기업 내에서 뭐 한꺼번에 네. 이 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GRC 전략을 이제 수립하고 실제 구현함에 있어서 네. 그걸 이제 부문별로 나눠서 적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GRC 케이스 스터디로서 아이덴티티 GRC 프레임워크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라는 그러한 그 보안 부문에 있어서 이 GRC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고 구현해 나갈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아까 되게 광범위한 건데 네네. 이것을 어떤 그 개별 네네. 기업의 IT 부서가 네네. 어떤 보안 팀이 네네. 이런 것을 다 처음부터 뭐 하기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이미 만들어진 네네. 빅딩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죠. 네네. 그것이 그중 하나가 지금 아이덴티티 GRC 프레임워크인가요? 네네. 그럼 이런 것을 이제 실제로 기업이 이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 전략책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네네.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실제 뭐 솔루션을 도입해서 뭐 기존의 그 프로세스를 뭐 이렇게 뭐 IPO 한다 그러면은 뭐 보통은 2, 3개월이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아이덴티티 GRC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는 거는 네. 실제 전사적인 레벨에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그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ERP 같은 거 도입하더라도 네네. TI 추진팀에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또 한 1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건 똑같은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싹슨 전략 설명하셨고, 네네. 첫 번째에서 ISO도 설명하셨고, 네네. PCI DSS가 이게 뭔가요? 네. PCI DSS는 옆에 이제 그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 데이터 시큐리티 스탠다드라고 이제 요
영어의 약자가 이제 PCI DSS고요. 네. 실제 그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 즉 그 카드 결제하는 회사들이 준수해야 될 그 데이터 보안 표준입니다. 네네. 이 데이터 보안 표준 안에서도 실제 데이터 보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보안 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암호나 뭐 암호화나 접근 통제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용자 아이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 코빗 요구사항. 네네. 네. 코빗은 그 IT 거버넌스를 도입한 회사라고 그러면은 아마 뭐 대부분 코빗이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네. 코빗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이 코빗 내에서도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그 요구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기업 내에서 IT 거버넌스를 구현했지만은 네. 만약에 보안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구현을 좀 미처 잘 하지 못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제 아이덴티티 GRC 전략을 통해서 그 IT 거버넌스에 부족한 부분을 그런 아이덴티티 GRC 전략을 통해서 뭐 정보보안 거버넌스로 이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빗은 네네. 보안의 일반적인 제너럴한 네네. IT 거버넌스 네네. 프레임워크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아이덴티티 GRC 프레임워크는 네네. 어떤 그런 보안도 포함된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에 좀 네. 특화된 그런 네. GRC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거는 지금 그 사례 같은데요. 네네. 있습니까? 예, 일반적인 이제 기업에서의 이제 그 계정 및 권한 관리 프로세스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계정 및 권한 관리 프로세스는 어느 기업이든 다 있습니다. 네. 어느 기업이든 다 있고,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사용자가 새롭게 뭐 신입 직원이 있다든지 부서가 변경된다든지 네. 하면은 뭐 그에 필요한 그런 아이디, 시스템 아이디 요청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뭐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승인자에 의한 승인 처리 후, 그 다음에 IT 운영자한테 문서가 전달되고. 오래 걸리죠, 이런 것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IT 계정 생성되는 이런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제가 실제 국내 모 기업에서도 5일 이상 소요된다는 리포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요 5일 이상 소요된다는 거는 해외 그 리서치 회사에서 평균으로 이 정도 소요된다는 건데 네. 실제 국내에서도 이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상에서는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있는 그런 그 프로세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덴티티 GRC 그런 프레임워크나 전략을 통해서 좀 더 그 자동화시키고 옵티마이즈 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 차트는 이제 앞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가진 기업이 실제 아이덴티티 GRC를 전략을 통해서 이제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이제 단계적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네. 이제 맨 앞에 이제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그 기존의 그 계정 관리라든지 권한 관리한 프로세스에 대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실제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모델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사용자들이 그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이나믹하고 바로바로 그걸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애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돼서 실제 이제 거버넌스, 즉 그 경영층의 전략은 그 아이덴티티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서 비즈니스 레이어에서 요구하게 되면 바로바로 어떤 계정이나 권한을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하자. 네. 이런 이제 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업 내 보통 보면은 보안 사고의 대부분이 그런 아이덴티티 도용, 그렇죠. 이나 또 잘못된 사용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 있어서의 또 요구사항이 이제 또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셨듯이 아이덴티티 측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SACS라든지 네. 뭐 PCI라든지 그다음에 ISO 27000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네. 이제 그러한 그런 규제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준수할 수 있을까? 네. 또 이런 준수 측면 이외에도 실제 저러한 규제 사항들을 적용받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감사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제가 들은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저 감사, 그러니까 삭스 준수를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감사를 이제 받는데, 네. 실제 그 모든 IT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운영자들이 전 시스템의 그 계정 현황을 파악하는데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무 일도 못하고 계정 현황만 파악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사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이 이제 취합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럼 앞으로 이 그 거버넌스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들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화 할 것인가를 이제 토론하는 이제 커미티가 열리게 되겠죠. 네. 그 커미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 그런 다음 레이어가 그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설계와 이제 구성, 구현, 그 단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관련된 이제 IT적인 기능 요구 사항들을 이제 취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IT적인 기능 요구 사항이 취합이 되면은 각각의 부문별로 맞는 그런 펑셔널리티를 이제 구현하겠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IBM이니까 IBM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솔루션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솔루션을, 네. 뭐, 그것이 아이덴티티 매니저, 네. 아니면 그걸 한다 할 때, 결국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프레임워크가, 네. 우리가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듯이, 네.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네네. 제대로, 그것이 어떤 앞으로, 나중에 구축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쉽고,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현했을 때의 장점은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그 환경에 IT 시스템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던 네. 그런 그 새로운 그 어플리케이션이 도입이 된다든지 뭐 이랬을 때 뭐 계정을 이제 일일이 발급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막 그 개발로 만들 거냐 아니면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간단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실제 이런 도입이 가능할 거냐. 이런 차이는 실제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프레임워크 기반의 그런 설계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런 다이나믹의 변화, 또 단순히 이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라든지 워크플로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변화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게 쉬워지는 게 결국 그 이유가 이런 프레임워크가 어떤 글로벌 선진 쪽에서 선진국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여태 많은 기간 동안 그 실제로 사용되고 검증되고 해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참조되는 게 제가 이제 벤치마크 모델이라고 해서 네.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서 거기서 과연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베스트 프랙티스 기업에서 그 핵심된 요소, 핵심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뽑아서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워크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뭐 보안 쪽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막 시도되는 분야일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는 일단 작년부터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 많이 소개가 돼서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자체는 아마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이 도입되는 현황을 보면은 기존의 그 계정 관리 프로세스를 단순히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적화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도입이 많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그 요구를 하고 또 가이드를 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그런 기존의 프로세스를 그냥 자동화하기보다는 프로세스를 좀 더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또 경영자층의 그런 요구사항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뭔가 하는 좀 GRC적인 측면의 그 개념과 관점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 설계하는 게 좀 더 앞으로 그 시스템이 비즈니스와 발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GRC에 대한 실제 그 솔루션이 디플레이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러니까 모니터링 플러스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모니터링과 결과 보고 성과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과 측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보안에서 성과 측정을 많게 그런 요소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실무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보안이라는 게 사고만 나지 않으면은 그게 보통이다. 그냥 그게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보안에 있어서 그런 어떤 성과를 이렇게 잡아내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아이덴티티 GRC 전략에서 그 추천하고자 하는 성과 지표를 이제 산출하는 방법 중에 제가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유틸리티 서비스의 개념을 좀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틸리티 서비스요? 네네. 실제 이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도입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하는 체계를 만든다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성과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 지표 요소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할 때와 이런 시스템으로 작업할 때 그런 운영 비용의 차이를 어떤 성과 측정 지표로 또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그 화면은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그 모니터링 화면이고요.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들은 그 개별 솔루션으로서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SACS나 뭐 바젤2나 뭐 PCI나 ISO 27001에 대한 그 규제 사항에 맞춰서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엔진 자체를 만들기가 좀 어렵겠죠. 기업 내에서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도입한다 그러면 같이 GRC 전략의 전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해당 인프라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좀 오늘 제가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네. 그 IT에 계신 분들이 네네. 뭐 보안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런 뭐 거버넌스 개념이라든지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물론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이게 되게 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뷰포인트라는 것들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실제 현실에서 현업에서 많은 분들 여기도 보안 개념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분들이 지금 어떤 IT만 하시다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경영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쉽게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신이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먼저 느끼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냥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작년도에 그 컨설트라는 그런 보안 모임에서 한 그 설문 사례에 보면은 이제 그 보안 부서가 이전에는 이제 IT 조직에서 주로 있다가 이제는 경영지원본부 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뭐 투자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에 발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안 실무자나 보안 담당자들도 그러한 시각의 변화를 갖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보안인으로서 앞으로 회사 내에서 굉장히 성장해 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영층의 어떤 그 투자 지원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인적 지원의 이런 지원 여러 요소들이 명확하게 투명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보안하는 사람 역시도 투명하게 자신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자신을 이제 변모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현재 시작된 거고 아직 모든 널리 이제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본인이 변화하려고 그러더라도 그 주위에 이런 것을 어떤 교육이라든지요. 거창한 교육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그 실질적인 이거를 해봤던 사람들이 뭔가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이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IT 거버넌스 쪽은 이제 많이 있는데요. 후보 거버넌스 쪽은 뭐 솔직히 없습니다. 아직 그런 교육 기회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이 교육 기회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압력이 더 커요.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키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이제 안전진단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제 차세대 안전진단 내에 그 정보보호에 대한 성과지표 측정 항목을 집어넣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계속 이제 보완하는 사람이 그런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교육 기회가 없다 그러면 IT 거버넌스나 아니면 경영 쪽 교육을 활용해서 자신을 이제 트랜스폼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뭐 필요하면은 뭐 저도 많이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런 이제 오늘도 이런 행사를 이제 아이딩에 소원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니까 제가 나중에도 IBM 분들하고 잘 해가지고 이런 좋은 뭐 어떤 오늘보다 더 현실적인 프랙티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좀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홍식에서 보안을 구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하다 보여집니다만 역시 경영의 요구사항과 보안 요구사항이 상반되는 경우에 균형 잡힌 보안 정책의 운영이 필요할 텐데 효율적인 보안 실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경영층과 보안 전략이 이제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디펜던시가 어떤 보안에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보안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가 이제 더 큰 이제 관건이겠죠. 그게 하나의 정책으로 이제 규정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꾸는 건 좀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영층과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어서 이 보안의 요구사항이 실제 경영 요구사항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배치되는 경우라면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위해서 보안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을 리스크와 그로 입을 그런 경제적인 피해, 손실액을 구체화시켜주고 실제 우리가 보안적인 정책을 도입을 했을 때 지금 당장에 어떤 배치가 되긴 하지만은 이것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해서 경영층을 설득해 나가는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홍식님께서 부연 또 질문하셨는데 오늘 행사 제목이 웹 2.0 근데 이게 웹 2.0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약간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에서도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웹 2.0, 요즘엔 3.0, 4.0 막 붙이시는데 그 웹 2.0이라는 새로운 그 트렌드는 아무래도 그 참여와 공유로 대표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안 입장에서도 웹 2.0 환경은 굉장히 그 난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참여와 공유를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업 보안을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려움이라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풀려고 그러면은 왜 2.0 환경에 있어서의 기업 보안 환경은 기업 하는 팀, 기업 업무자가 모든 책임을 갖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용자, 엔드유저, 현업 부서가 보안에 대한 책임을 갖고 가도록 조직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웹 2.0에 대한 그런 보안 이슈들을 보안 담당자들이 암만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현업이나 엔드유저에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보안 책임과 보안에 대한 필요성들을 현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좀 말씀해 주신 아까 같이 어떤 그런 IT 거버넌스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각 현업의 비즈니스 로직에다가 이런 보안의 이런 것들을 잘 녹여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김홍식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스태프한테 컨택 포인트 알려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원성님, 우리나라 기업에서 IAM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AM은 정의를 이제 단순히 IAM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싱글 사인온이나 아니면 전자 접근 권한 관리나 아니면 계정 관리나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혼합된 형태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요소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국내에서 IAM 솔루션을 안 쓰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얼마만한 범위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김용동님은 티볼리 IAM이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서버에 설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이기종 서버에도 탑재 가능한지, 그 다음에 ID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 사용 부서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룹의 연동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연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IABM에서 티볼리 IAM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하셨네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빨리 영업한테 연락해서 고객으로 빨리 섭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상세한 질문은 드렸는데 일단은 연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 솔루션 리퀘어먼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IM의 테크놀로지 중에 이런 연동을 위한 별도의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별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영업사원을 컨택하시면은 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종원님께서요, 한국 기업의 기업 보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건 뭐, 네, 개인적인 네. 생각을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네. 기업 보안 수준을 좀 명확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테크놀로지 기반의 보안 인프라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각의 기업 수준에 맞춰서. 네. 그래서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보안 솔루션 로드맵을 갖추고 이제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네. 또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적인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네. 그런 수준별로 어떤 테크니컬 기반의 그런 것들은 요소는 잘 돼 있는데 네. 어떤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이제 네. 보안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아니면 네. 비용 절감 내지는 네.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영님께서는 보안은 경영진의 드라이브가 절대적임을 절감하고 있는데 이런 경영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네. 아까 기업은행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했던 강의 저도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네. 경영층하고의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경영층에 관심 있을 만한 경영층의 언어로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안 취약점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비용 손실이 생길 거고 네. 그런 예측을 하는 측면,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작은 회사지만 저도 경영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평소에 좀 이렇게 경영 관련된 책 같은 걸 좀 읽으시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더라도 사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경영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강의 같은 거를 좀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정영님, 아까도 질문, 이분 아주 액티브하게 지금 질문하시고 계신데, IAM을 도입할 때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동화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모든 기업들은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시스템 담당자 입장에서 IAM 도입의 실익을 알지만,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ROI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요? 네. IM에 있어서 이제 ROI를 이제 산출하는 이제 기법은 이제 기업 내에서 네. 이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소용되는 운영 비용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됩니다. 네. 실제 사람이 매뉴얼 작업을 하고 네. 했을 때 이 사람부터 들어간 인건비, 네. 그러니까 운영 비용을 산출해야 되고요. 네. 이 전체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해서 네. 생산성이 저하되는 그 기간을 통해서 네. 손실되는 비용을 또 산출을 해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 비용과 손실 비용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를 도입했을 때에 네. 들어가는 네. 그런 투자 대비 네. 어떤 것이 나은지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화이트 페이퍼라든지 네네. 샘플 같은 것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네.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성우님께서는 보안 플스를 강력하게 도입하게 되면 보안 측면에서는 좋아지지만 내부 유저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느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보안과 이제 비즈니스의 가용성 측면 네. 유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보안을 강화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굉장히 이제 사용이 불편해진다라고 네. 하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훈련의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네. 편안하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거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네. 훈련이 잘 돼 있으면 프로세스에 따라서 업무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은 네. 보안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뭔가 생산성을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도록 된다고는 이제 보여지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여기까지 받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보안 관계자분 많이 계신데요. 네. 이분들한테 한마디 팁이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팁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보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안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저도 많은 분들 얘기를 해보면은, 저도 비슷하지만은,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계신데, 네. 단순히 지금의 업무만 이제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향, 자신의 이제 커리어에서 네. 이제 보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고, 네. 좀 더 이제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하신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기술 기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경영적인 측면으로 시각을 돌려서 좀 더 많은 그런 리스크 관리라든가, 컴플라이언스 관리라든가, 네. 거버넌스 측면에 이런 시야를 넓히는 것이 상당히 개인으로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런 데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저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1시간 한 반 동안 아주 여러분들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요. 아주 오늘 지식이 서로 공유되는 이런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주말 또 잘 보내십시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